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백엔드 부분 취준을 준비하다가 너무 안 돼서 그냥 수익화 목적으로 혼자서 서비스를 만들고 그걸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백엔드 취준 시 아키텍처나 기술력 어필 등에는 코드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코드 공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일단은 요즘 취업이 잘 안 되긴 하나 봐요. 확실히 신입 개발자분들은. 지금 경력자들 중에서 인공지능 쪽에는 없어서 못 뽑고 있고, 막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투자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사람들이 되게 붐비는 지역은 가격이 오르잖아요. 뭐 강남 같은 경우는 계속 가격이 오르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고, 도쿄 같은 경우도 잃어버린 20년, 30년 하면서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긴자 같은 경우는 계속 올랐거든요. 금싸라기 땅들은. 그런 것처럼 이게 어디에 어떻게 오르고 어떻게 떨어질지를 잘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개발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좀 이렇게 큰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 취직시킬 때 어느 분야 어떻게 공부를 해라 라고 학생들한테 항상 추천을 하는 이유가, 지금은 이게 지금 트렌드가 맞다, 그래서 지금 이 개발을 해놓으면 나중에 되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 분야를 공부해서 계속 먹고 살 수는 없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팀노바가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 하나 제대로 해놓으면 개발 쪽에서는 그 다음에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앞쪽에서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되게 잘한 분이 있다면 빅데이터를 하든 인공지능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게임 서버 개발자였던 거야. 그래서 게임 서버 개발을 잘하거나 또는 백엔드 개발자였던 거야. 웹 백엔드 개발자를 주로 많이 하고 그런 개발자였더라고 하더라도 사실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면은 공통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하면 또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뭘 하든 제대로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취업이 더 잘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 지금 백엔드 준비하셨는데 취업이 잘 안 되시는 경우는 좀 뭔가 흐지부지하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선택하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선택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이런 알고리즘 문제풀이 이 시대는 이미 제가 예전부터 예언을 했죠. 그때 저 욕 많이 먹으면서도 제가 전문가고 이제 미래에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잘 됐으면 해서 얘기를, 그때 그 사람들이 막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그냥 그거 알고리즘 문제풀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잘 따라주신 분들은 지금 취업이 되게 잘 됐죠. 그리고 지금 네카라쿠베당토에서 네카라쿠베당토를 들어가려고 그 알고리즘 문제풀이를 많이 연습했던 분들이 갈 길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신입분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했던 게 항상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되게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항상 뭐를 강조했죠? 포트폴리오. 항상 포트폴리오, 이거는 클래식이에요. 20년 전, 30년 전에도 당신 뭐 했습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팀노바도 포트폴리오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익화 목적으로 하시는 느낌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도전을 하시는 것도 꽤 괜찮은 접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백엔드 취준 시 아키텍처나 기술력 어필 등에는 코드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드 공개가 의무인 줄 아시는데 절대 여러분들의 소스나 자원을 남에게 공유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이게 약간 자기 비하일 수도 있는데, 내 소스 코드는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남한테 보여줘도 상관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걸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일단은 이게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력자들은 소스 공개를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 프로젝트를 해서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아님 말고. 그러니까 팀노바에서도 소스 공개를 하진 않는데, 제가 어느 정도 한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냐면, 내가 작업한 프로젝트를 내 노트북엔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노트북을 직접 가서 시연해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뭐 한두 곳 뭐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 있으면 뭐 그 정도까지는 저는 보여드리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전체 소스 코드를 보내거나 그러시진 마세요, 절대. 물론 그게 뭐 엄청나게 가치가 있고 그거를 가지고 뭐 안 좋게 활용을 한다든지 막 그럴 거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소스 코드 같은 자원들을
가지고 되게 좀 뭐 까탈스럽게 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소스 코드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만났을 때 소스 코드뿐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는지 이 사람의 논리나 생각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소스 코드에만 집중을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외골수 성향인 경우가 좀 있어요. 물론 소스 코드에 굉장히 많은 그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그 사람의 실력을 어느 정도 대변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거를 다 보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경력자 같은 경우는 이전 회사의 저작물인데 그거를 왜 그렇게 보내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를 보내는 게 일반적이진 않고요. 뭐 신입들은 뭐 그럴 수는 있겠다고 하는데 소스 코드를 완벽하게 본인이 어필할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보내는 게 더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아키텍처 저희 팀노바 이력서 검색해 보시면 아키텍처는 어느 정도 공개를 저희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력 어필 등에는 보통 포트폴리오랑 뭐 대략적으로 아키텍처에서 사용된 기술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좀 쌓여 있을 거고, 그런 것들 가지고 이제 면접 가서 본인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쪽 개발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실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직접 이걸 작성을 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고, 왜냐면 워낙에 뭐 거짓말로 코드 짜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새 AI 바이브 코딩으로 이제 코드를 짜면 상대적으로 이게 이 사람이 아예 손을 안 댈 수가 없거든요. 바이브 코딩으로 100% 짜지 않는 이상은 코드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 코드랑 바이브 코딩으로 짠 코드랑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거를 눈치챌 확률도 되게 높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거를 내가 잘 알고 이게 AI가 작긴 했지만 나는 이거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유지보수도 가능하다. 이게 이 정도만 되면은 괜찮은데 좀 애매하긴 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스코드를 굳이 공개하고 싶으시다면 깃헙 같은 데다가 공개를 하시는 게 맞겠죠. 자기의 내게 아키텍처나 기술력을 어필하고 싶으면 사실 소스코드 그 자체에는 아키텍처가 바로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력서 쪽에 아키텍처나 기술력 어필 등 할 포인트,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너무 사연팔이 하지 마시고, 저는 사연팔이 하는 이력서 싫더라고요. 뭐 자기 사연 적고 이런 것보다 그냥 나 이렇게 만들었어, 구조는 이렇게 설계를 했고, 그런 어떤 그림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한번 보여드리면 아마 검색을 좀 해보시면 플로우 차트라고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설명할 때는 보통 플로우 차트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해도 나쁘진 않고요. 뭐 팀노바에선 굳이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알고리즘을 내가 굳이 어필을 하고 싶다면 뭐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은 보통 이제 플로우 차트로 그릴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플로우 차트로 이제 전체 아키텍처 구조랑 이제 연결점들 그런 거를 그릴 때도 있고, 팀노바 이력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좀 그런 포인트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이런 내가 단순히 웹 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웹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데이터 분석도 좀 할 줄 안다 그러면 데이터 시각화 툴들이 있어요. 뭐 엘라스틱 서치라든지 뭐 그런 어떤 데이터 시각화에 좀 특화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솔루션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나 이런 것도 이렇게 좀 만들어서 너희 회사에서 필요한 이런 통계도 낼 수 있고 뭐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런 시각화 툴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력서에다가 쓰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려요. 시각화된 것들은. 난 보통 이렇게 해. 그리고 그 시각화된 것들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회사의 면접에 잡히거나 하시면 그 회사에 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라고 보여줘도 좋아요. 이게 이력서로만 보내는 것보다 실제로 면접에 가서 내가 시각화하거나 내가 좀 아키텍처 설계한 것들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노트북 직접 드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손으로 적어가면서 이렇게 가리켜 가면서 직접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답변하는 게 되게 좋죠. 근데 대부분은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적당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의 면접을 스스로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조가 이렇게 내가 만든 프로젝트를 가지고 내가 역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나요? 이 기술을 선택한 이유가 뭐죠? 이거에 대한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등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뭐 저 옛날에 저 진짜 23살 때 2살 땐가
그때 경력 이제 2년 그러니까 저도 잘 초보 때 그냥 2년 3년밖에 안 됐을 때 면접을 가면 막 그런 질문 많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에이젝스가 되게 나름 화두 기술이었거든요. 한 18년 전이니까. 그래서 에이젝스를 쓰냐 안 쓰냐 막 이거랑 뭐 jQuery 막 이런 게 거의 뭐 대세 기술이었는데 스프링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막 그런 때라서 그때 이제 어떤 석사분이, 그러니까 그 컴퓨터 그 과학 쪽 이제 석사이신 분이 에이젝스가 좋기는 한데 에이젝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 고침하는 거에 비해서 상태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새로 이제 리셋을 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그렇지 않냐, 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본 경험이 있냐라고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고민을 안 해봤으면은 답변을 못 했겠죠. 물론 저는 22살 한 달 때는 경력 2년차 이런 때는 잘 못했어가지고 답변을 제대로는 못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는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군 그 병역특례 할 때 병역특례 업체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그 다음에 와서 떨어지더라도 그냥 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한 번 더 보세요. 아, 내가 이런 거를 답변 못했구나. 내가 공부를 좀 아니 아예 감조차 안 오면은 그거는 진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신호고, 그 이후에 아무튼 공부를 해서 그 관련 원리나 얘네가 어떻게 상태를 관리를 하는지 에이작스 기술에서, 그리고 이게 왜 지원이 됐는지 웹브라우저 관점에서도 다시 보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질문까지는 아니었지만 에이작스를 활용한 회사에서 왔을 때 내가 좀 더 어필할 만한 포인트들이 은연중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은 사실은 한두 번 보고 좌절하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을 가지고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아쉽구나, 이거를 계속 그 멘탈 툭툭 털고 멘탈 털고 그냥 계속 다시 이렇게 툴툴 털고 일어나서 계속 다시 연습하고 다시 연습하고, 그런 게 가장 똑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잘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